동아시아의 이웃들이여, 제발 우리 일본을 도와줘. 우리 일본의 친구인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최근 일본의 엔화 가치가 무려 38년 만에 최저를 갱신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엔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뉴스와 같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엔화의 가치가 최저를 갱신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외환 보유고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두고 20세기 최대의 불황이라 평가하면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 수 있었는데요. 혹시 플로피 디스크를 기억하실까요? 네, 우리가 80년대에서 90년대에 주로 사용했던 그 플로피 디스크 맞습니다. 일본에선 이 플로피 디스크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1971년에 IBM에서 최초로 개발한 이 플로피 디스크는 디스켓이라는 말 자체가 IBM의 상표일 정도로 PC 산업계에 큰 이변을 불러왔었죠. 80에서 90년대에는 전자문서를 전달할 방법이 이 플로피 디스크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그 모습은 거의 멸종이 되었습니다. 요즘 출고되는 완제품 PC에는 아예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10대, 20대들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를 만큼 유물인 플로피 디스크를, 그것도 은행에서 작년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건 매우 충격적이네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 매체에선 올해부터 이 플로피 디스크 사용이 줄어드는 이유가 단순 단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에 이루어진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연필 1만 개를 손수 깎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일본은 아직도 전 국민의 55%가 팩스와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투표지에 원하는 후보자 이름을 연필로 기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어김없이 아날로그식 행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의 방송사 ANN은 유권자 수에 맞춰 연필 20만 개를 선주문했다고 보도하면서 나가노현 우에다시 공무원들이 연필 1만 개를 직접 깎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선거 일정이 예정보다 3일 앞당겨지는 바람에 다른 행정 업무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제쳐놓고 연필 깎기에만 몰두하는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재밌는 점은 코로나가 걱정이 되었었는지 항바이러스성 연필을 구매하였으며, 심지어 사용했던 연필들은 다시 수거를 해갔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야말로 진풍경이 따로 없었는데요. 정말로 공무원 20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동 연필 깎기에 연필을 넣고 돌리거나, 한쪽에서는 보호캡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에 한 공무원은 앞으로 깎을 연필이 600개가 남아있는데 오늘 퇴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멋쩍은 웃음을 내비추었었죠. 이때 일본 내에서도 이런 아날로그 형식의 투표법이 무효표를 발생시킬 여지가 많고 또 매우 번거롭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정부는 전통의 방식이라 둘러대며 아직까지도 그 고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당시에 일본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이러한 광경들을 보고 아니 2020년에도 플로피 디스크와 팩스를 사용한다고? 일본 잘 사는 나라 아니었나? 일본인들은 컴퓨터가 없어? 나는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도 방금 알았어. 저건 내가 30년 전에 사용했던 거야. 나 이거 어제 애니메이션에서 봤어. 이게 진정 21세기의 기사가 맞냐? 20년 전 기사가 아니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도쿄올림픽도 까보면 성공적인 개최에 있어서 하나부터 10까지 한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20세기의 코로나 감염자 파악을 팩스로 처리를 한다고 밝혔었는데, 정말 그렇게 했다면 사단이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감염자 파악하는 것을 한국의 정보 전문 기업 민스가 했습니다. 또 일본은 아직도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이기에 카드리더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발전된 도쿄나 외국인들이 몰리는 관광지 정도를 가야 겨우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카드 결제 시스템도 한국의 현대카드가 맡아서 했습니다. 카드리더기도 없는데 5G와 티켓 발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존재할 리가요. 삼성전자에서 전자기기를 보급하고 한국의 인터파크와 KT가 나머지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수들의 도핑 검사 기술도 부족해서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원정에 파견을 가서 직접 하였고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없었다면 개최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동아시아의 선진국은 맞지만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 매우 뒤떨어진 국가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 침체가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버블 경제가 끝났다며 호황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들을 해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일본 중앙은행과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일본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외환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일본의 태도입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한국을 아랫국가로 깔보며 자만해온 국가입니다. 2019년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한국의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켰고 한국 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역사적 만행들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실어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아직까지 회피하고 있죠.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것은 물론 일본의 자위대는 동해상의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하는 등 여러 군사적 도발 행위를 일삼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아직도 제1한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 존재하며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런 일본이 한국에 구걸을 하는 것 자체도 뻔뻔한데 오히려 이웃국가 사이에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되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죠. 참 기도 안 차는 말입니다. 한국이 어려울 땐 쳐다도 보지 않던 놈들이 도쿄올림픽같이 도움을 받은 사실들은 입을 쏙 다물고 어려울 때는 마치 한국과 일본이 친구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니요. 물론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힘을 합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들이고 우리가 기억할 앙숙인 것은 달라지지가 않죠. 우리 정부는 이러한 도움 요청을 절대 쉽게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한국과 일본의 위치를 정확하게 각인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또 외환 지원을 조건으로 무역협정 조건 재검토와 기술 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독도를 넘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동안 저질렀던 만행들에 대한 사과를 정확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을 넘보지도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받았던 서륙들을 다 되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